예, 오늘 정치사 토픽 세 번째입니다. 자, 김성태가 격분했다. 어느 조폭이 회사를 15년간 경영을 하느냐. 이재명이 그 전에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금을 배신해줬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그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쌍방울하고 인연이 있는 것은 내 일을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김성태는 조폭이고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고 악덕 고리 대금업자인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무슨 말을 섞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김성태는 조폭이다. 조폭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조폭이 대북 송금 한 거 자기 회사 주가 보양을 위한 것이지 그게 왜 이재명 방북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억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대법원까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이화영 씨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를 받은 거죠. 대법원 1심, 2심, 3심까지 전부 다 한 거를 지금 부정을 하면서 이화영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화영이 입을 다물 테니까. 자, 그 차원에서 그 전에 청문회까지 막 열었죠. 청문회를 열어서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검찰청에서 술 파티, 연어 파티 이런 것을 해서 김성태 그리고 이하영을 해요를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그때 당시 같이 출정을 나갔던, 그러니까는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사로 같이 갔던 교도관들 30명 이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뭐 술자리가 있었다.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뭐 연어 파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날하고 그 날도 계속 오락가락했고, 그리고 가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도소 기록을 보면은 그때는 교도소 안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드러났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이제 간주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재탕삼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을 특사를 시키지 못했죠. 특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번 특사에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은 일부러 뺐다. 그 거짓말입니다. 특사를 못 시키죠. 왜냐하면은 하나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사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같은 줄기의 그러니까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그게 지금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못 시켜주고, 이제 사면을 끝까지 안 시켜주고 이화영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은 이화영이 풀어버릴 수가 있죠. 자기 죄를 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제 풀어버리는 게 결국은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은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이재명도. 자, 그래서 하는 것이 재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재심에 들어가려면은 확실한 새로운 증거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판이 있었고 거기서 다 회유를 했다. 김성태도 그렇고 이하영이 저번에 한번 불었던 것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술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이하영 쪽 변호인이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김광민이라고 변호사, 경기도의원이면서 이하영 변호사죠. 이 김광민 변호사는 실제로 이하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방어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죠. 오늘도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죠. 의 수용 상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했다. 지금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입니다. 자기 편이죠.
조사 내용에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기간 동안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을 했고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을 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이 됐다. 검사실 1303호 맞은편의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가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 확인됐다. 이게 무슨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법무부에서 다 조사했죠. 정성호 법무부가 아니고 윤석열 그 정부 때 다 조사했는데 구치소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30명 이상이 전부 다 그런 사실 없다. 자기들이 계속 밀착 감찰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처벌을 받는데 그렇게 그냥 놔뒀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재탕을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들이 장악을 이제 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거리를 이제 그냥 재심을 할 수 있는 거리만 주면은 던지만 주면은 법원을 압박을 해서 재심에서 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속 재탕 삼탕을 하는 거죠. 술자리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성태 회장이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김성태, 제가 좀 발언을 하겠다. 그래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서 조금 전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 1303호 갔는데 거기만 간 게 아니다. 검사실 1303호 검사실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조사를 받으러 다른 호실도 많이 갔다. 내가 거기 조사 받으러 맨날 갔다. 검찰청에. 그런데 술을 반입했다는 것,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서 할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뭐 선임이 안 된 변호사도 와서 뭐 술을 반입하고 뭐 같이 회유를 했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임 안 된 변호사가 온 적도 없다. 당시 CCTV 보면 다 나온다. CCTV 까자는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김성태 본인 뒤에는 교도관이 2명씩 항상 서 있었다. 특별 관리했다. 그때 해외에서 막 도피를 하다가 해외에서 잡혀가지고 들어왔죠. 그때 국민적인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고 있으니까는 교도관 2명이 계속 자기를 감시를 특별 관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술판을 만들고 교도관들이 만약에 그걸 무견을 했으면 교도관들 지금 전부 다 엎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교도관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들이 계속 감시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출정 기록에도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어떻게 하든 법원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술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재심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김성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이 사건이 정말 대북송금의 본질이 뭔지 본인은 계속 대신 돈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비하고 스마트폰 사업비 800만 달러를 보내서 그때 이하영이 김성태와 술자리를 하면서 이재명 전화를 바꿔줬다. 그러니까 이하영 핸드폰으로 둘이 통화를 했다. 이재명과 김성태가. 그런데 이재명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는. 2번이나 이제 그런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김성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하영은 내가 그런 조폭하고 무슨 통화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김성태 씨가 아니 그러니까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왜 자기들 이거 사건만 가지고 재판하면 불리하니까는 이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쟤는 조폭이다. 김성태는 조폭이다. 어떻게 믿느냐? 쟤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조폭이 회사를 15년간 운영하느냐?
본인의 회사 쌍방울 15년을 운영했는데 조폭이를 하지 회사를 왜 15년간 운영하느냐. 이런 억울한 부분, 실체적 진실을 잘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과거에는 뭐 조폭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과거 이제 조폭이었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북한에 돈 보낸 거 한 거는. 그런데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돈이 이 북한에 전달된 거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당신 조폭이야. 이재명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선 그러고 나서 그 김성태 재판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죠. 아니 뭐 이화영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연어 사주고 술 사준다고 진술을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성태 오늘도 연어 술 파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이 이 평일 면회로 평일 대질 조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주말에 쉬고 싶어도 계속 주말에 따라 나가 조사를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구치소에서 음식이 안 와서 왕갈비탕을 시켜주면 구치감에서 먹었다. 구치감이라는 게 검찰청 안에 있는 이 부속 건물이죠. 검사실에서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맨날 갈비탕 먹으러 질리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주기는 시켜줬다. 연어든 탕수육이든 구치감에서 먹었는데 검사실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진술을 바꾸겠느냐. 자, 이렇게 좀 오늘 그 첫 재판에서 이재명이 빠진 재판에서 원래 이재명도 오늘 그 피고인석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거를 검찰이 기소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하영 거를 털어버리면은 이재명 거도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쪽에서 가장 이 5개 재판 중에서 가장 발등에 떨어질 불은 만약에 재판이 속행되면은 선거법이죠.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됐으니까는 서울고법에서 재판 한 2번만 하면은 바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재판이 속행되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대북송금입니다. 이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이것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이런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지금 연어 술판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재탕 참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거 진짜 해줘야 되는 넘어가는 거 아니냐. 완전히 없는 일을 다 없는 일로 확인이 되고 법원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하면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는 조폭 이야기만 하는가. 사건을 좀 보자. 진짜 실체를 좀 규명할 생각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만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어제 장동혁 그 대표 만나가지고 뭐 사법의 정치화가 심하다. 정치의 사법화 어쩌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죠. 지금도 집권을 하고 나서도 워낙 불안하니까는 이 사법 문제를 재판 문제를 전부 다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그리고 그 참모들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재명의 신복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도 그렇고 이화영도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기소를 엉터리로 했다. 조작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법원은 바보입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는 대로 다 두드려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측근들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집권을 했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 받으면 징역 5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 단계에서 보석을 해서 풀어줬습니다. 이제 법원이 지금 이 서서를 벌으니까는 김용을 풀어줬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황당한 것이 지금 징역을 살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보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보증금 5천만 원, 주거 제한, 정해진 일시 장소에 맞게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보석 상황들이 쭉 있습니다. 보석 허가 사항.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다시 감옥 들어가야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제한 상황, 주거 제한 이런 조건의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김용 씨가 지금 구속돼서 교도소에 있다가 이 사법부가 풀어줘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참 이건 이제 보석 조건에 방송 출연하면 안 돼. 이건 없겠죠. 근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겸 수형자가 보석으로 나갔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기 변론을 막 합니다. 자파방송. 그것도 MBC에 나가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무슨 이게 나라냐 싶은 생각까지 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여기 나가가지고 자기가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이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진술로 혐의를 씌웠다. 검찰이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 하나 가지고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죠. 대장동 일당의 돈을. 진술로 혐의를 씌웠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다 기각을 했겠죠. 기소 내용을 다 부정을 하고 무죄를 해줬겠죠. 근데 1심, 2심 전부 다 징역 5년입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징역 5년씩 다 받았고, 법률심 대법원만 놔두고 있죠.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뒤집힐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그런데 검찰이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진술로 혐의를 씌웠다. 지금 MBC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는 수형자, 피고인이 처음부터 검찰이 기획해서 짜맞추게 한 조작수사고 정인들을 그 과정에서 회유하고 형량 거래를 한 의혹이 굉장히 짙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 제가 뇌물수수자라는 혐의로 형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반대되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 법원에서 그것을 벌써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작년 12월 3일에 무지막지한 내란의, 이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형자가 보석됐다고. 무지막지한 내란의 출발이 검난이었다. 검찰들의 난. 내란하고 검난이 일맥상통한다. 이 내란 이 말만 쓰면은 이거 무슨 면죄부 받는 겁니까? 전부 다 내란. 내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 이 범죄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까지 내란 이하윤도 내란 이게 무슨 면죄부를 받는 마술 용어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대법원 과정에서 이렇게 보석을 해주는 것도 참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또 한 명 오른팔 왼팔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중에서 왼팔이 아마 이 김용이고 오른팔이 정진상인데 정진상도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정진상이 그 전에 김용도 마찬가지고 보석 조건을 많이 어겼습니다. 외박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일반인 같으면은 보석 취소하고 다시 잡아들여야죠. 근데 잡아들이기는커녕 최근에 지난 5일에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여기도 이재명은 지금 빠져나갔죠. 정진상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허용을 했다. 뭐냐면은 이
자정 전에 기각을 해야 된다. 이걸 삭제를 해줬다. 그 전에 자정 전에 기각을 안 하고 해서 보석 조건 위반이다 해서 뭐 가태료를 물린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예 자정 전에 기각 안 해도 돼.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은 이거 한 번만 그래도 다시 구속됩니다. 들어갑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부 보석 조건이 부적절해 보여서 자정 이전의 기간은 막 어겼는데 자정 이전의 기간은 조건 등은 현 시점에 불필요하다. 9월 3일자로 밤 12시 이전에 기각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했다. 자, 지금 이 법원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놓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이 폭정을 멈출 수 있는 곳은 법원입니다.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이 있기 때문이죠. 재판 재개를 속행을 하면은 법원이 이 법원만 사법부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을 트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임시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한 3년 만에 열리는 건데 임시법원장이 긴급법원장 회의죠. 거기서 지금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법관 정원이나 뭐 특별재판소를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이런 위헌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법원장들이 고민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재판 속행 문제도 누군가는 안건으로 꺼내서 법원의 위치를 다시 찾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